그치, 거의 비슷하죠. 자, 이 81번은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K값의 범위에 따라 조사하시오 그랬는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단순한 방법으로 그냥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요 놈의 그래프하고 K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구분하면 얘는 요 놈의 그래프를 이제 fx라고 부를게. 얘를 fx라고 하면은 f 프라임 x가 뭘까 명준아? 음, 음, 이 부분에 1이죠, 그쵸? 그러면 통분시키면은 2 루트 x 플러스 1분의 2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하나 이게 0 되는 순간이 언제야? 0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러고 증가하는 지수함수 무리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죠. 그죠?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을 극소값이니까 f 마이너스 4분의 3을 구해보면 얼마예요? 요게 4분의 1 되는 거니까 2분의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나? 그쵸? 자,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다 이거잖아, 그치?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래프고 점근선은 없겠죠, 그죠? 점근선은 없겠고 대신 이제 얘 정의역이 어디겠어? 마이너스 1 이상이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살펴보면 얼마예요? f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인가?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약간 내려오죠. 약간 내려왔다가 또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아닌가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는 자 이런 그래프니까 여기다가 내가 상수함수 K를 긋는다. 그러면은 이 K를 가지고 지금 실근의 개수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 이하나?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이거. 잠깐 확대해서 그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또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요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가고요. 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하는 그래프야. 그치? 그리고 또 0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지나가. 그럼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죠. 그쵸? 자, 거기다가 이제 상수함수 K를 그어가지고 실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실근이 0개인데부터 해볼까요? K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으면 요보다 작으면 0개 그 다음에 K가 딱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때는 1개죠. 그쵸? 그리고 이제 K가 마이너스 4분의 5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1에는 등호 포함해서 요때까지는 2개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풀인데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죠? 그쵸? 요게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외우라 그랬던 거거든. 뭐가 생각나니, 하나? 우리 여러 번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요 함수는 이에 원점에서부터 요 함수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그때 어떤 접선이 그어진다 그랬죠? 기울기가 2가 되는 y는 2x가 그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뭐 그리고 보너스로 요 접점의 좌표가 1,2라고 했었고, 그치? 맞죠? 요걸 하나 외워놓으면은 얘는 뭐 계산이 필요 없잖아, 그치? 요 지금 2x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kx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니까 지금 k가 딱 2면은 접점이 하나일 거고,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일 거고, k가 만약에 2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k가 2보다 크면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될까요? 교점이 하나가 되나? 이거 무조건 2개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 지수 함수가 무조건 다항 함수보다는 빨리 커지기 때문에 저 위에서 무조건 만나죠. 그래서 k 값이 딱 2면은 그러면 교점이 1개가 되는 거고요. k 값이 2보다 크면은 교점이 2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k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k가 2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지? 요렇게 되면 어떨까, 재호야? 교점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 그냥 요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쓰면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다 결국엔 기울기가 뭐가 돼? 음수가 되잖아. 근데 음수가 돼버리면 교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교점이 없냐면 기울기가 정확히 0 되는 순간까지 교점이 없죠. x축이 되는 순간, 그치? 그래서 0 되는 순간부터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요때까지는 0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더 작아져가지고 k 값이 0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이제 거꾸로 되는 거잖아.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의 교점이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한 개 여기다가 k가 0보다 작을 때도 추가시켜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이러한 그 교점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미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요 접점 하나를 활용해 가지고 찾을 수 있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역시 또 방금 설명했던 거랑 유사한 내용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94번 같은 거, 40쪽입니다. 40쪽에 94번. 만약에 실전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거는 1초 컷이야, 1초 컷. 이 교점 몇 개일까요? 40쪽에 94번. 이거 교점 2개라고 바로 대답해야 돼, 그치? 맞죠? 왜냐면 우리는 y는 2x라는 직선이 접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2보다 어때? 조금 크잖아. 기울기가 약간 커졌기 때문에 아까 보여준 것처럼 교점이 무조건 2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102번 한번 볼게요. 102번. 이거 예전에 우리 한번 풀어본 건데 프린트로 풀었었는데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 문제라 그랬었어. 기억나니 이거? 이거 어떻게 풀었었죠? 재호야 이거 어떻게 풀었었지? 한번 풀어봐 얘들아. 답은 아마 나올 텐데 거기서 조심할 부분, 이 문제 자체는 그 조심할 부분 때문에 답이 달라지지 않지만 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f'x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 2ax,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은 2의 x제곱으로 묶었을 때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하려면
뭐 요거는 항상 양수니까 이 뒷부분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얘 판별식이 0보다 작겠네. 요것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럼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A가 0보다 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그 이전에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a인 경우에는 어떤 순간을 먼저 체크해야 돼? a가 0일 때가 어떨까? 이거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a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어떨까? 왜냐면 a가 0이어버리면 이거 아예 2차 함수가 아니잖아. 우리가 뭐 판별식이나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건 전부 2차 함수일 때 생각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아예 2차 함수가 안 돼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따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a가 0일 때 해보면 얘도 날아가 버리고 얘도 날아가 버리니까 얼마만 남아? 1만 남잖아. 그치? 1만 남으니까 a가 0일 때 이 밑줄 그은 부분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죠. 그쵸? 그래서 이때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는 답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그럼 이제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닐 때는 얘가 확실히 2차식이잖아요. 요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요런 모양이 상상되잖아. 그죠? 그럼 요런 모양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a가 0보다 커야죠. 그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이,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인데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인데 요렇게 두 개를 합치면은 등호가 빠지죠. 0에서의 등호가 빠져가지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또 최종적으로 우리는 또 이거와 이걸 또 합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다시 0이 추가되는 거예요. 다시 0이 추가돼가지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0이 빠지게 문제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약간의 변수를 주면은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이제 오답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강조했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5번 한번 풀어볼까? 다음 페이지 105번. 요거 답 한번 찾아봅시다. 얘야, 나 어떻게 풀리는 중에 있는데? 아니 근데 일단은 속도와 30이라 했으니까 EXT가 30이고 저거 그냥 저거 차랑 이거를 이게 뭐지? 피타고라스니까 그래. 그냥 대충 일단 루트 200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고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렇게 가볼까요?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를 y라고 잡아볼까? 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만은 y제곱이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x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 그러니까 dx dt가 3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니까 y, 이 관찰자로부터 이 자동차까지의 거리 y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 dy dt가 얼마냐? t가 2일 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일단 요 x제곱 더하기 4만 y제곱이다. 얘를 t에 대해 미분해야 되겠지.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돼? 루트 200제곱 루트 4만 플러스 x제곱분의 x 아닌가? 요걸 t에 대해 미분하면 그냥 2x 한 다음에 여기 dx dt 해주고 요거 4만 없어지고 요거 2y 한 다음에 dy dt 하면 되지 않나? 그럼 2 지워지고, 그죠? 근데 지금 x가 우리가 궁금한 순간 있잖아. t가 2인 순간. t가 2인 순간에는 x가 얼마예요?
t가 2인 순간에는 이때는 x가 60이죠. x가 60이면 y는 얼마인가? y는 얼마지? 루트 43,600. 그럼 10루트 436이네? 맞죠? 그쵸? 그럼 요것들이 여기다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때 dx dt가 30인 것도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x자리에 60 들어가고 dx dt가 30 들어가고 여기 y자리에 10루트 436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가 dy d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t가 2인 순간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10하고 요거 0 하나 지워주고 그럼 루트 436이 밑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분자가 180인 요게 지금 dy dt인데 근데 루트 436에서는 또 4를 꺼낼 수 있으니까 4 꺼내고 나면은 2 루트 109가 될 거고요. 그러면 분자랑 한번 약분시키면은 90이 되겠네. 90이 되겠죠? 여기가 90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유리화까지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109를 곱해가지고 109분의 90 루트 109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치? 요게 dy dt t가 2인 순간에 dy dt니까 요걸 답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예. 자 염지가 다 된 사람들은 107번도 한번 해봅시다. 107번 접선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시작은 접점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저 A가 지금 접점이잖아. 그럼 A의 좌표를 t, 2의 t제곱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접선의 기울기도 2의 t제곱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y는 2의 t제곱 x-t 플러스 2의 t제곱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접선이 얘라고 생각하고 그때의 y절편과 그때의 x절편을 표현하면 되죠. t에 관한 식으로. 그쵸?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걸 가지고 걔의 최대값 구하면 되지. 그죠? 자, 그럼 y절편은 x자리에 0 넣는 거니까 x자리에 0 넣으면 어떻게 되니? y절편이 뭐가 된다고? x자리 0 집어넣으면은 2의 t제곱으로 묶었을 때 1-t가 되지 않나? 그쵸? y절편. 근데 여기가 2의 t제곱하고 1-t고요. 그 다음에 x절편. 맞죠? x절편은 y에 0 넣는 거잖아. 근데 y에 0 넣으면은 2의 t제곱은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x는 뭐가 돼요? x-t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t-1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x절편이 t-1이라고 해서 여기 길이를 t-1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요러면 안 되죠. 그쵸? 맞죠? 왜냐면 지금 x절편은 음수일 거기 때문에 길이를 표현할 때는 부호를 바꿔줘야지. 그래서 여기를 1-t로 봐야 되겠죠. 여기를 1-t 이렇게. 그럼 됐네. 이제 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가 식으로 표현되겠네. 그래서 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st는 2분의 2의 t제곱 그리고 1-t의 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건데 결국 이제 이런 활용 문제에서는 극대값 구하면 최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요 놈의 극대값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봐. 언제 극대를 가져? 해봐 좀. t값이 얼마일 때 극대값을 가질까요?
맞아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을 갖습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 2분의 4.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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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되죠. 2분의 2. t 값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2분의 2를 갖는데 요것이 그대로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2 이렇게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0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9번. 자, 109번은 어떤 상태냐면 수평면과 알파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초속 V0로 던진 돌에 t초 후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빵 돌을 던진 거죠. 돌을 던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 뭐 이런 상태를 지금 요거를 x, 요거를 y로 해가지고 좌표 평면에다 표현해봤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 상태를. 그러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각을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치? 그 높이라고 하는 건 지금 무슨 좌표를 보면 되겠어요? y좌표. 그러니까 지금 여기 y좌표가 가장 높아지는 요 순간에 t 값이 얼마니?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치? y좌표가 가장 높아지는 순간. 그럼 y좌표만 보고 풀자 이거죠. 요게 지금 y좌표니까 요게 y좌표니까 자, 얘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dy dt 할게요. 그럼 병준아 미분하면 뭐야? v0는 그냥 상수야. 처음 던지는 속도. 사인 t가 아니라 사인 알파죠. 사인 알파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 막 문자들이 많은데 사실 이 문자들 중에서 변수는 지금 t입니다. 변수는 t고 v0나 알파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v0 사인 알파 빼기 gt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그랬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지금 다 상수인 거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면 만약에 뭐 3-2t 뭐 예를 들면 이딴 식인 거야.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내려가면서 2분의 3에서 최대값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얘도 t를 주인공으로 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감소하는 1차 함수인 거예요. 감소하는 1차 함수. 이렇게 내려가는 1차 함수야. 이렇게 내려가는 1차 함수고 요 순간이 언제냐면 t 값이 g분의 v0 사인 알파일 때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그 순간이 바로 t가 g분의 v0 사인 알파일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각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t 값을 물어본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t 값은 방금 말한 g분의 v0 사인 알파. 요게 그대로 이제 1번 답인 거고, 그럼 2번에서 원하는 것은 돌이 수평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 얘나 돌이 수평면에 닿았다는 게 뭐야? 뭐가? 수평면에 닿았다는 건 뭐가 0이 됐다는 걸까? 함수라는 표현은 애매한데, 좀 전에 우리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랬을 때 뭘 갖고 풀었냐면 y 갖고 풀었잖아요. y. 그러니까 x는 지금 그 돌이 날아간 수평거리를 말하는 거고 y가 돌이 이렇게 올라간 수직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표면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수평면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y가 몇이 된 거야? 0이 된 거지, 그치? 그래서 돌이 수평면에 닿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수평면에 닿는 순간, 이거는 y가 0이 되는 순간입니다. y가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의 속력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니까
일단 y가 0이 되는 순간을 좀 구해보자. 자, y가 지금 v0 sin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인데 이것도 뭐 문자만 많을 뿐이지 그냥 2차식인 거죠. 그냥 t로 그냥 한번 묶어. t로 그냥 한번 이렇게 묶으면 2분의 1도 묶을까? 2분의 1도 묶자. 2분의 1t로 묶으면 그러면 괄호 안에는 2v0 sin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g는 있어야 되는구나. gt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 t 값은 0 아니면 얼마야? 0 또는 g분의 2v0 sin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0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돌을 던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순간은 0이 아니라 두 번째 이거 t 값이 g분의 2v0 sin 알파일 때 요때가 바로 수평면에 닿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속력을 구하래. 속력 재호야, 속력은 어떻게 구해? 미분해가지고 이제 루트 안에서 제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루트 해놓고 x는 보면 미분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기서 미분하면 t만 지우면 되잖아. 그죠? t만 지우면 되는 거니까 v0 코사인 알파 요거를 그대로 v0 코사인 알파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앞에 제곱해 둘 거고 플러스 아까 y는 미분했잖아. y 아까 미분해가지고 나온 게 요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금한 순간이 언제냐면 y가 0이 되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뭐였냐면 t 값이 요거인 순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는 t가 아예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넣은 거고요. 자, y를 미분한 식에는 t가 남아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t 자리에. 요 순간에 지금 속력을 구할 거니까 t 자리에 집어넣어. 근데 t 자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자, 그치. g가 약분되면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건데 마이너스 v0 sin 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v0 sin 알파. 그러면 요 놈이 이제 요 자리에 제곱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v0 sin 알파인데 이게 아주 간단해지죠.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의미 없고요. v0로 묶으면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1 되겠네? 그럼 v0의 제곱만 남겠네? 근데 루트 안에 있었으니까 루트 v0의 제곱이니까 이게 뭐야 그냥 v0예요. v0. 신기하게도 던지는 순간의 속력이랑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이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당연할 것 같진 않은데. 자,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44페이지로 가봅시다. 44페이지 44페이지에 119번 문제로 가서 119번 자, 오늘도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요거 있죠? y는 x 마이너스 x 2의 x제곱 있지? 요 놈에 어차피 뭐 기억 니은 디귿 보면은 변곡점도 구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자, 요 놈의 그래프를 한번 증감표 작성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데요. 그 극값 있잖아. 극값을 잘 고려해가지고 그려주셔야 돼요. 막 그리면 안 돼. 그래프 한번 그려봐. 일단 뭐 요놈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절편은 하나 정도 있겠네. 그지? 절편은 0,0 지나가는 거 보이고요. 뭐 대칭이나 이런 건 없고. 그러면 증감표를 그려보면은 f'x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 마이너스 2의 x제곱 괄호 x 플러스 1이죠. 그럼 요거는 요렇게 내려오는 직선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근데 이거 x 플러스 1만 아, 야, 그거는 앞에 얘만 붙어 있을 때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놈만 보고 그리는 거지만, 지금은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는 이 뒤에 있는 1차 함수의 부호를 통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내려가는 애를 그려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없어지겠네. 그럼 마이너스 2의 x제곱으로 묶으면은 요거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내려가는 애고요. 이번에도 내려가는 애고, 이번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겠네. 그치?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증간표를 그려보면 x 값이 마이너스 2인 순간이랑 마이너스 1인 순간을 체크하면 되고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에서 0이었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에서 0이고요. 부호가 역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왔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fx를 그리는데 마이너스 2일 때는 값이 얼마냐면은 2제곱분의 2 이렇게 되고, 요거는 얼마니?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분의 1인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올라가는데 요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다음에 여기서는 올라가는데 요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는 내려가는데 요렇게 내려가는 거죠. 요렇게. 그치? 자, 그러면 증간표만 가지고 우리 아까 그리고 0,0 지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다 0,0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제곱분의 2. 그 다음에 요거만 봐도 여기서 어쨌든 올라가가지고 여기 도착한 거니까 여기가 더 높아야 되는 거야. 그치? 2분의 1이. 그래서 여기보다 더 높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0,0 지나가야 되고. 근데 여기서, 자, 여기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될까? 이렇게 그려도 될까? 점근선 따져야 돼. 그죠? 점근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쪽 방향은 점근선이 생길 수가 없어. 이렇게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반대 방향 있잖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fx가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쟤한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순간에 극한값을 찾으려고 그러면, 요거의 극한값을 찾으려고 그러면, 자, 우리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치환해서 주로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호 바꿔가지고 치환하면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부호 바뀌니까 앞에는 t가 되고 요거는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얘를 2의 t제곱분의 t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죠. 분자보다. 그럼 이거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축에 접근해야 돼요. 점근선으로 가져야 되지.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리면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요놈의 그래프다. 그치?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정확히 그려져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제대로 안 나오면 항상 불안해. 그치? 근데 이거를 f 프라임 x 저거랑 반대돼버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x 2x가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뭐라고? 마이너스 x 2x 마이너스 x 2x제곱? 거기가 무한을 두면 마이너스 무한하기 2의 무한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 그럼요. 곱하기니까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게 더하기였으면 뭐가 더 빠르게 커지지 이걸 생각해야 되지만, 곱하기니까 절대값은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근데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런 그래프고요. 그럼 그래프만 그려지면은 뭐 판단은 바로 되죠. 그죠? 판단은 바로 맞다 판단됩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여기가 지금 최대값이 지금 2분의 1인데 요거보다 3분의 1이 어때요? 3분의 1이 더 작아요. 그쵸? 그게 요거보다 살짝 아래 그어진다고. 그러면은 7근의 개수 2개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0번 문제는 자, 이제 요 문제가 이제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보통 부등식 문제는 뭐 저 부등식이 뭐 항상 성립하도록 해라 그러면 제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자, 얘가 성립하도록 그랬으니까 당연히 x제곱을 좀 넘겨 가지고 x제곱 플러스 코사인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이제 그러면 얘의 최소값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의 최소값을 찾는 게 어려워요. 얘를 fx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x 구하면 이게 2x 마이너스 사인 x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0 되는지 어떻게 알아?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할까? 미분해봤는데 언제 0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 한 번 더 미분해봐. 이계도함수까지 찾아봐. 자, 이계도함수를 찾아보면 거기서 뭔가 우리한테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거는 확실하게 x에 뭘 넣든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쵸? 맞죠? 코사인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해봤자 어차피 1과 마이너스 1이 사이니까 2에서 얘를 뺐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0보다 커요. 자, 그럼 이게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뭘 알려주나?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이 fx가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의미도 맞아요. 근데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이 도함수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게 있잖아. 그니까 얘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도함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f 프라임 x가 증가함수야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얘가 증가함수야. 근데 살펴보면 이 f 프라임 x는요. 지금 우리 어차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보는 중이잖아. 그지? 요 범위를 보는 중이잖아. 근데 이 f 프라임 x에다가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증가함수면서 몇 컴마 몇을 지나가요? 0,0을 지나는, 그치? 이런 증가함수란 말이야. f 프라임이. 그러면 f 프라임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어? 0,0을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그치? 이게 f 프라임이야. 그러면 f 프라임도 자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는 항상 뭐구나? 항상 부호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죠? 그러면 또 이 f 프라임이 계속 플러스입니다 라는 요 정보가 또 우리한테 뭘 알려줘요? fx도 뭐다? 증가함수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fx도 증가함수. 적어도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는. 그치? 여기서는 fx가 계속 증가함수야. 그런데 fx 그래프에다가 x에 0 넣어봐요. 얘는 0, 몇 되지? 0,1 되지 않나? 그죠? 0,1 되지? 그러면은 얘는 증가함수인데 and 0,1을 지나는 증가함수야. 그치?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겠어? fx는 0,1 여기를 딱 찍어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얘가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하면은 이 k라는 값은 1보다 아래쪽에 그어져야 되겠죠. 적어도 1과 같거나. 그치? 그래서 k의 범위는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한 번 미분해가지고 결론이 잘 안 나? 그러면 두 번 미분까지 해본 다음에 거기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요 다음에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교재를 편집하다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두 문제가 원래 그 뒤에 딸려있던 문제들이거든. 교과서에. 내가 편집하면서 그 문제를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21, 22 돼 있죠? 두 문제 한번 풀어봐봐. 원래 이 책에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 여기 21번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제일 먼저 요 생각을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이 말은 접선의 개수는 항상 뭐랑 같다? 접점의 개수. 그치? 그러니까 접점을 지금 두 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접점의 좌표를 t라고 해보면 t, 그러면 t-1 2의 t제곱 요게 접점의 좌표고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자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t2의 t제곱 아닌가? 그죠?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t2의 t제곱 괄호 x-t 플러스 t-1 2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구한 상황에서 요거 a, 0에서 그었습니다. 그랬으니까 a, 0을 뭐 해줘야 돼? 대입해줘야지, 그치? a, 0을 대입해줘. 그러면은 이쪽이 0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양변을 2의 t제곱으로 나눠버려도 되죠. 그죠? 어차피 2의 t제곱은 0이 될 수 없는 값이니까 그럼 2의 t제곱을 이렇게 지웠다,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남는 것은 t 괄호 a-t 플러스 t-1 요것만 남았네요.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답 이거 3개예요. 아니요. 네. 왜 3개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3개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t값이 접점의 x좌표잖아.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 말은 t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럼 부 한번 바꾸고 갈게요. 부 이렇게 바꿔주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럼 판별식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거니까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a-1, a 플러스 3이 0보다 큰 거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그치? 근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접선이 2개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는 그때 a 값이 될 수 없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요 범위에 안 들어가는 정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요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이 a 값이 될 수 없는 그랬으니까 a 값이 될 수 없는이면은 그때는 요 범위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를 구해라 이 말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 하나 몇 개야? 아니 이게 어떻게 3개야? 등호를 넣어야죠. 5개가 되는 거야. 5개. 마이너스 3부터. 응? 여기 요 범위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a가 1이랑 똑같으면 그러면 한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a 값이 될 수 없는 에 해당되는 거죠. 문제에서 말하는 것의 반대니까. 그치? 그래서 총 5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5개. 3이랑 1을 안 넣어요. 그치. 그래서 3개라고 한 것 같더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22번 문제 볼게요. 22번 문제에서는 우리 어떻게 해보자 그랬었냐면 여기서 여기가 세타니까 요걸 요렇게 연장해 가지고요 요렇게 수선을 내려보자 그랬었어요. 그죠? 요렇게 내리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잖아.
그러면서 요 변의 지금 빗변의 길이가 1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 옆에 여기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근데 사인은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해도 그냥 사인 세타잖아. 여기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여기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요거 1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을 2개 붙인 거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됐네. 우리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사다리꼴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해보면, 재우야 S 세타는 뭐라고 써야 돼? 이거에다 뭐? 그쵸. 일단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야 되니까 더하기 1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사인 세타 하고, 그치, 다시 2분의 1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2분의 1이 요 괄호 안에 들어가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기겠네, 그치? 요게 S 세타인데 우리는 그 S 세타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최대값. 미분을 해볼게요, 이제. 자, 얘를 미분하면은 얘는 앞에 거 미분, 그럼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이거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가는 게 현명할까?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럼 요 식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우리가 어쨌든 그 값이 궁금한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겠지, 그죠? 그럼 제가 얘가 0이다라고 놓고 풀어볼게요. 얘가 0이다 그러면은 부호 한번 바꿔주면은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1, 2에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코사인 세타가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근데 이 두 개의 값 중에 우리한테 지금 의미가 있는 값은 뭘까요? 1일까요?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요 놈이 지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값이고, 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인 세타는 얼마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사인 세타는 2, 4분면에서 양수니까, 그치? 자, 요렇게 사인 코사인이 결정이 될 거고, 그럼 그때 단면 넓이, 요 순간의 단면 넓이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다가 아까 구해놓은 요거 S 세타, 요 식에다가 이제 코사인 요거 집어넣어주고 사인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 앞에 괄호는 2분의 3이 되고 뒤에 괄호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답은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문제들이 좀 잘 풀려야지, 그래야 이제 다른 걸로 좀 더 확장을 해볼 수 있는데 고민이야.